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구의 구청장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방향에 대한 계획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정명희 부구청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할 박지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움 후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의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를 48시간처럼 일주일을 월화수목 금금금 또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네.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되시면서 네. 그때 당시 그만큼 제일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예. 기억을 하는데 예. 어떠세요?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말씀하신 네. 거 보니까 정말 16개 구군 자치군 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아유, 자부하고 있고 네. 성과도 그만큼 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러한 성과들 또 네. 앞으로의 구정 방향들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1년 전에 취임식 대신에 태풍 재난 대비 현장 점검으로 바로 업무를 또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만큼 구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테고 예. 1년이 지난 지금 뭐 여전히 우리 구민들과의 소통은 잘 되고 계시겠죠? 네, 저는 이제 이 구청장으로서 일의 큰 축이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소통 부분을 정말 어떻게 잘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통도 온라인 소통이 있고 또 오프라인 소통이 있는데 온라인 소통은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명의 1번가를 운영을 하면서 네. 다양한 정책을 또 제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소통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 늘 만나던 구민이 아닌 또 다른 구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구청장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냥 재래 전통시장에도 가고 경로당에도 가고 그냥 길거리에서도 어르신들 또 뭐 학부모들 그렇게 만나 뵙는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통장님 원래도 제가 이제 동마다 다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워크샵 학부형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듣는 그런 워크샵 같은 것도 듣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강의까지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의료 수급자분들을 또 구청장으로서 소통을 하고 또 그분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어려 수급자분들에게 강의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대학에 가서 또 강의를 했고요. 네. 어제도 또 역량 강화 교육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여태까지 아닌 다양한 소통의 방법들을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구청장과 이런 자리를 한 거는 처음이다. 구청장이 이런 행사에 온 거는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상반기에 북구에 이제 등록된 자동차 수를 보니까 10만 4천 대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게 뭐 주민 3명당 1명꼴로 한 대꼴로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주차장 확보율이 좋지만은 뭐 구포 3동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로 좀 구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 열악한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공유 경제를 도입했다 뭐 이런 말도 들리던데 네. 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이 주차장 부분은 진짜 어느 구나 다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주차장 이 사업을 6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약 270면에 들어가는 가격이 예산이 262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면당 1억 정도가 1억. 들어가고 있고 16개 구군 중에는 저희 구가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조성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조성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공유 경제를 도입을 해서 현재 공공기관들 여러 기관들을 좀 개방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하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한국폴리텍 대학 등등 해서 지금은 덕천교회, 성도교회, 교회까지 저희들이 개방을 이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예산도 절감을 하고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도 혜택을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가 뭐 이전 청장님 때부터 계속 있었던 네,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이번에 또 핵심 공약으로 또 내세우셨는데 네. 좀 어떻게 이전 추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분구가 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상구가 이제 분구가 되면서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친 측면이 있고요.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노후도 그다음에 행정 수요도 늘어나고 공무원도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너무 비좁고 청사가 그래서 이제 청사를 저 이전부터 이제 계속 이 추진을 해왔던데 이게 이제 갑으로 가야 된다, 을로 와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갈등도 있다 보니까 추진이 잘 되지 못한 점도 있고요. 근데 제가 취임 후에 신청사 건립팀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조례를 또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현재 후보지들을 사전 타당성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저는 갑이든 을이든 주민들께 갑으로 와야 된다, 을로 와야 된다 하는 주민들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북구 발전을 위한 곳, 그다음에 이 1,000억대의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 그다음 세 번째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는 곳으로 큰 틀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더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현재는 이런 검토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마침 취임 1주년인 7월 1일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현재는 완전히 폐업이 된 상태죠. 예, 그렇죠. 예, 현재 도축이나 이런 뭐 전시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약 10일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해서 10일 정도 이제 이 정리하는 그런 네. 기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7월 1일 날 오고돈 시장님과 지역의 이제 전재수 의원님 하고 우리 상인의 동물 보호 단체 분들과 함께 폐쇄를 위한 이제 협약식을 저희들이 했고요. 가장 큰 중요한 점 가장 큰 성과는 물리적 충돌 없이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네. 저희들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동물 학대의 온상지였던 이런 오명을 벗고 동물 복지가 있는 반려문화 거리로 저희들이 다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반려견 쉼터, 반려견 놀이터, 그다음 반려동물 복지센터 이런 것들과 함께 뭐 반려견 축제 그렇게 해서 다시 친반려문화 거리로 네. 그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예, 바뀌겠군요. 예, 예. 이런 과정에서 많은 또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또 헤쳐나가셨고 어떠한 갈등들을 또 겪으셨는지 네. 많이 좀 힘드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갈등이 많았죠. 네. 많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의 이건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생계 대책을 충분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충분히 해드리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개상인의 분들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비하려는 게 아니라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네. 저희들도 이분들의 아픈 사연들을 들어보니 이분들의 정말 생계 대책을 좀 잘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런 서로의 공감대와 소통 속에서 수십 차례의 회의 끝에
논리적 충돌 없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용기와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예, 저희들도 최대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현재 그러한 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 구포시장 내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 대책을 법적 보상은 다 법적 보상대로 해드리고요. 네. 이분들이 다시 업종을 전환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가를 조성을 해서 예, 임대를 해드리고요. 5년씩 해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간 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 조성 시까지는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네. 대책을 이제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올해 초에 이제 좀 굉장히 또 전국적으로 북구가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쓰셔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네. 복지비 분담도 제일 높고 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여러 뭐 토론회에도 나가셔서 뭐 말씀도 많이 네. 하고 하셨는데 혹시 뭐 실제적으로 좀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아, 예. 실제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편지 보낸 이후 그 다음 달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저보고 이제 똑같이 발표를 해라 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 북구청장 말이 다 맞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 제도 개선은 지금 현재 불합리한 노인 인구 비율로 되어 있던 부분을 실제 수급자 수로 하고 현재 재정 자주도 구간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부분을 재정 자주도 구간을 좀 넣어서 그렇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하셨고요. 그거는 제도 개선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으니 올해 같은 경우에 북구청이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하니 특별 교부세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특별 교부세를 다른 구들은 10몇 억을 받을 때 저희 구는 현재 35억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 하고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사회복지비 비중으로 해서 기초지자체들이 이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중에 부동산 교부세에 사회복지비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50%로 올려서 이런 구들의 부담을 재정 완화를 좀 시켜달라는 그런 제도 개선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각종 토론회에 재정 관련 토론회에 중앙에서는 이제 정명희 북구청장을 토론자로 넣으라 해서 저희 구이기도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복지비 비중으로 해서 안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저희들이 토로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낼 수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편지를 썼다는 게 사실 네. 뭐 화제가 됐다는 이유가 예. 반대로 이제 그런 일이 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예. 좀 어떤 생각으로 편지를 쓰게 될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여기던데요. 저는 솔직히는 부산시도 찾아가고 보건복지부도 찾아가고 기재부도 찾아가고 다 했지만 너무 맞는 말이지만 검토는 하겠다 하고 진척이 안 이루어지니까 마지막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호소는 대통령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감성을 자극해서 또 편지를 보낸다고 다 읽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성을 건드려서 감성을 자극해서 호소를 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예전의 저희들의 그런 방식인 편지라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했는데 네. 예, 결론적으로는 잘 되어가지고 네. 예, 너무 어떻게 손편지를 쓰셨나요? 네. 그래서 예. 뭐 올해 예. 북구 같은 경우에 뭐 통합돌봄 아. 뭐 노인형 예, 선도사업으로 예, 이런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예. 하시던데 예, 뭐 이 사업이 좀 어떤 내용이고 또 혹시 뭐 다른 뭐 또 지원 뭐 예. 정책이 있는지 그것도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이제 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의 고민에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부산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 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노후를 보낼 그런 방법이 없을까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바쁘니까 생계를 위해서 또 직장을 가야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이 사회적 입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현재는 심고려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으면 돌봄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그 돌봄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들 이제 노인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는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주거권에 대한 또 보장, 네. 또 건강권에 대한 보장, 또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보장들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퇴원을 하고 싶은데 거주할 집이 없다든지 돌봄이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퇴원을 못 하시는 분을 퇴원을 시키고 집에 계시더라도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방문을 통해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더 많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반찬 독거노인들의 뭐 반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더 나은 어떤 이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네. 많은 북구이다 보니까 그런 북구만의 북구형 정책에 눈길이 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북구 하면은 앞서 그 구포 가축시장 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네. 이 구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예. 저희들도 이제 여기에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잘 담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는 저희들이 구포시장 앞에서 함영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금빛 노을 브릿지라 해가지고 200억의 사업비로 해서 다리를 놓고요. 그다음 구포역에서 함영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감동 리브워커라는 다리 2개가 놓아집니다. 네. 그럼 이 다리 2개를 저희 북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부산 시민이 저 아름다운 낙조가 있는 낙동강에 오셔서 이 다리를 걸으면서 낙조도 감상하시고 차도 한 잔,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다리 2개 안에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넣을 건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유리 바닥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유리 바닥이 요즘은 더 진화를 해가지고요. 발을 이렇게 디디면 금이 쫙 가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컨텐츠도 담고 젊은 남녀가 와서 이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요즘에는 명희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LED 등으로 명희야 사랑한다가 네. 조명으로 뜨는 겁니다. 그런 거와 함께 앱을 깔아서 음악을 신청하면 음악이 거기에서 나와서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프로포즈도 할 수 있고 하는 네.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넣어서 북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부산 시민이 오게 하는 명소를 만들겠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포역 주변으로 해서 구포 만세거리로 해서는 다시 여기에 이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넣어서 저희들의 지역 상품이 미를 주제로 한 네. 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또 올해는 국제 수제 맥주 챌린지 대회가 작년에는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는데요. 또 저희 북구로 이것을 유치를 해서 구포역에서 다시 이거를 이제 축제를 열어보려고 하고 네. 있고요. 그 중에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포 밀맥주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그런 계획하에 이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또 유치를 해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교육 도시 이미지는 네. 좀 약한 네.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이번에 뭐 교육에 대해서 뭐 용역도 진행한다고 네. 하시던데 네. 좀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가실 네. 계획입니까? 네.
아까 먼저 기자님이 이제 일자리 때문에 떠나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는 사상에 있고 강서에 계시지만 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교육 때문에 떠난 것은 예전에 이제 교육 때문에 동네나 해운대로 떠나신 분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북구의 미래는 교육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형 교육 정책 수립 연구 용역을 사업비 1억을 또 시에서 따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구 단위에서 1억의 용역비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네.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싶다는 저희들의 의지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북구하면 도서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작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운영을 제일 잘한 걸로 해서 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구립 도서관이 다 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함영 도서관 또 근곡 도서관 또 디지털 도서관이 공원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 도서관들이 예전은 책을 읽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지적 자본이 오고 가고 쌓이고 거기에 문화가 입혀져 가지고 누구나 그냥 문만 열면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서관에 대한 정책들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도서관도 저희들이 국비 12 구비를 들여 가지고 40몇 억의 이 예산으로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학부모들은 다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네. 가지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진로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시켰는데요. 낙동강 학당 에듀, 이름 어렵습니다. 낙동강 학당 에듀를 운영을 하면서 논술 특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진로 상담을 고1, 고2 때부터 1대1 컨설팅을 하면서 이것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입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요즘에는 사실은 진학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부분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네. 학교에서도 또 잘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행복교육 지구를 저희들이 시작도 빨랐고 현재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잘 가져갈 수 있는가 해서 예산도 더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2019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사실 네. 정말 매년 부산을 들썩들썩이게 하는 그런 네.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네. 한류 축제인데 네. 그 메인 행사가 올해는 북구에서 또 열린다고요.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네.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요. 예, 너무 기쁘고요. 처음에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가지고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저 아름다운 이 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함영 생태공원이라는 이런 강점들을 부각을 시켜서 한번 여기서도 한번 열어보자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원아시아 페스티벌 유치 TF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시와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 5월 달에 시장님께서 부산 대개조 정책 투어 할 때 저희 북구에 오셔서 이제 북구에 개최하겠다는 네. 그런 선언을 하셨고요. 저는 무엇보다 기쁜 게 이 개막식과 함께 또 파크 콘서트 두 개의 메인 행사를 저희 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기뻤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축제가 아니고 39억의 예산으로 치러지고요. 이 개막식은 K-팝을 주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동남아시아권에서 이 K-팝을 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네. 공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북구청 개청 이래로 가장 큰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강이 있는 곳 또 공원에서 열리는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태 보지 못했던 이 K-팝 또 파크 콘서트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이끈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잘 담아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서 많은 응원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는 이 북구. 이에 발맞춰서 또 구의 어떤 명칭 변경도 추진 중이시라고요. 네.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특히 도시의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는 고유성, 역사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구 하면 어디 전국에서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북구인데요. 북구가 이제 전국에 4곳이나 있고, 그다음에 이 북구라는 게 북쪽이라는 방위명 하나만 오로지 담고 있는데 저희는 북쪽이 아닙니다. 북쪽은 오히려 금정구이고요. 그다음 문제가 이 북구들이 강주 북구, 부산 북구, 울산 북구, 북구들이 다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방, 낙후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건 슬로건이 내 삶의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 뭐 원아시아 페스티벌 유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바꾸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이번 기회에 이름까지 바꾸어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자, 재창출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많은 주민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은 이제 뭐 늘 쓰던 이름인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또 왜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예산의 부분도 그 예산보다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작게 들이기 위해서 고민을 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간판 교체비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판을 교체하지 않고 스티커만 바꾸면 이 몇십억의 예산이 또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몇 억 안 들면 이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저희들이 다른 고민들을 해서 또 방안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해서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또 가치를 창출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자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간의 성과들을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2년 또 3년 차가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 좀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많은 비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꿈은 혼자 꾸면 단지 꿈이지만 함께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민과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도 주시고 지지도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년 차도 열심히 달리실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박재한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마련된 특집 대담한 부산. 오늘은 정명희 북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구민 여러분, 이렇게 구청장들께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